안녕하세요. 월 매출 4억 계시나 김천재이자 월 1,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입니다. 오늘은 본 강의 13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손익계산서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손익계산서 작성법. 자, 매출 정리 부분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. 발생 기준 매출과 입금 기준 매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발생 기준 매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지출 정리 부분인데요.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매출 대비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. 총 매출 대비 인건비는 한 20% 정도, 월세는 5%, 식재료 비율은 30% 이내, 제세 공과비는 10% 정도, 홍보비와 판공비, 기타 잡비 부분은 5% 정도, 그리고 각종 수수료가 있잖아요. 카드 수수료라든지 배달 앱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한 10% 정도.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을 했을 때 최종 순이익은 한 2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된 손익계산서 샘플을 가지고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월별 손익계산서 샘플 서식이고요. 숫자적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. 내용적인 부분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총 매출이 있죠. 총 매출은 실질적으로 벌어진 매출의 총 합산 매출입니다. 보시기 좀 편하시게 제가 1억 매출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설명드릴 거예요. 총 매출에서 할인이나 또는 서비스로 제외된 매출을 우리가 보통 순 매출이라고 하죠. 실질적인 매출이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이 있죠. 구분해서 카드 매출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,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참고하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배달 이제 매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?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. 이렇게 세 가지 큰 배달 앱 기준으로 해서 배달 매출 좀 했고요. 참고로 이 배달 매출은 홀과 매출의 비율을 7:3 비율로 해서 3천 정도를 잡았어요. 전화로 직접 매장에 배달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직접 매장에 오셔서 포장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. 지출 부분 좀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시면 제가 항목을 좀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. 인건비 부분, 직원 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가 인건비로 나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도 이 표에 같이 정리를 해두면 상당히 좋으실 거고요. 밑에는 항목별 지출 현황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죠. 월세 부분, 인건비 부분, 식자재 부분, 홍보비 부분, 수수료 부분, 제세 공과 부분, 기타 잡비 부분 이렇게 세세하게 왼쪽에서 되어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서는 큰 구분을 두어서 정리를 하시면 관리하시고 지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. 맨 마지막 부분의 배달 손익 계산은 배달 매출이 실질적으로 우리 매장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놨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배달 매출, 배달 관련된 수수료 및 배달 대행료가 또 발생하겠죠. 그다음 식자재 원가,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지출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자, 처음부터 보시면 인건비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합산된 최종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값 매겨지게 되어 있고요. 카드 수수료가 2.5%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. 그래서 2.5%를 잡아 놓은 거고요. 카드 매출이 설정이 되면 위에서 자동으로 금액은 정리가 돼서 표기가 됩니다. 그다음 밑에 부분은 이제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인데요. 앱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하고 여기 그 쿠팡이츠는 30%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수료 비율이 낮기 때문에 20% 정도 잡았습니다. 배달 대행비도 배달 매출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달 대행 팀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대략적인 금액을 잡았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부가세는 분기에 한 번씩, 종소세는 1년에 한 번씩이죠. 미리 예비비를 좀 빼놓으시면 좋아요. 제가 대략 일할 계산을 해서
월별 금액으로 여기는 지금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. 그 밑에 또 면허세도 있고 기타 세금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세공과 쪽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 이제 전기세, 도시가스, 수도세, 통신비, 정수기, 세스코, 호스피드, 세무기장료, 농컨설팅비, 그다음 화재 보험까지 이렇게 제세공과 쪽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항목을 다 정리해놨습니다. 옆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. 이제 자동적으로 합산이 돼가지고 제세공과 쪽에 이렇게 이 합산 금액이 자동으로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주류부터 음료, 식자재 1, 2, 3, 신용카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식재료 원가 부분이 되겠죠. 직접적으로 식재료 원가에 반영되는 항목들이고요. 그 금액들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홍보비 1, 2, 3, 4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배달의민족 광고비, 깃발이겠죠. 그 다음에 유교 광고비, 뭐 페이스북 홍보비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네이버 플레이스, 네이버 블로그, 뭐 전단지 등 이렇게 홍보나 광고, 마케팅 관련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. 제가 설정한 금액을 보시면 이제 뭐 페이스북 50만 원, 인스타그램 100만 원, 유튜브 200만 원, 뭐 네이버 플레이스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. 이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해당되는 금액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잡비인데요. 뭐 직원들 회식비라든가 기타 뭐 사무용품을 산다거나 킥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잡비용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. 그 항목들을 또 여기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매출과 지출을 좀 알아봤는데요. 최종적으로 이제 순이익 부분을 좀 보시면 자, 영업이익,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, 세후순이익으로 제가 나눠놨는데 영업이익, 세전순이익은 위에서 저희는 매월 부가세랑 종소세를 기입을 한 샘플이죠.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가세는 분기별, 그 다음에 종소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데요. 그거를 별도로 관리하셔도 되고 매월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세전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. 총 매출에서 지출 합계를 빼고 세금 두 가지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. 마진율은 26.5%, 1억 매출 대비했을 때 2,660만 원 정도 남는다. 이것도 나는 세금을 다 일단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싶다.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세금 두 가지 부분을 뺀 세후 순이익으로 나누면 되는데요. 요 계산상으로는 17.6%가 나오는 거고요. 1,760만 원의 순수한 순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참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싶다. 1,000만 원을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광고비를 늘려서 썼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밑에 보시면 지출합계가 9천이 좀 넘는 거고 세전은 1,860만 원, 세후에는 960만 원 정도의 순수하게 수익금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는 뭐 표를 만약에 여기에 또 금액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.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하게 돼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항목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다 넣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지출에 대한 내용들만 숫자로 기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손익계산서는 완성이 된다 라는 거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손익계산서의 중요성.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순이익을 알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. 목표 매출 설정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이유도 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순기능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엉망으로 작성하거나 뭔가 빠진 상태에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 도움이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정말 정확하고 꼼꼼하게 잘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분석 및 데이터의 일상화. 결국 보시면 사실은 요식업이 기본적으로 뭐 메뉴 만들고 뭐 서비스하고 고객 접객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중요한 거는 분석과 데이터의 승부다
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알아본 것처럼 이제 손익계산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메뉴별 원가표 정리해야죠. 메뉴별 판매량 또 시간대별 판매량 이런 거 분석해야죠. 배달 건수, 배달 지역별 뭐 주문량 등등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한 게 또 요식업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. 그걸 토대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는 매장이 결국엔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요. 매출이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핑계와 변명만 늘어나게 되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인 거죠. 잘 나가는 매장은 이미 분석과 데이터화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. 오늘 저와 같이 손익계산서를 알아봤는데요.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진 1억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샘플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. 자,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14회차 손익계산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3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.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. 널.